예, 3강 읽기 교수 학습의 이해를 강의하겠습니다. 네, 읽기 수업의 원리입니다. 읽기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고 문장과 문단을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과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 어떤 학생이나 독자의 경험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정말 우리 교재에서 그런 내용을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수업의 원리 첫째는 학습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한다라는 부분들, 목표, 예, 그렇죠.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글을 읽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읽는 중간에도 계속 자기가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조금 읽기에 대한 요즘에 사회적인 논쟁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을 종이로 읽을 때 기억 효과가 2배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볼 때에는 장문보다는 단문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또 SNS에서는 읽기가 아니라 보기다 이런 관점들.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읽고 있나요? 이런 고민들을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읽기 수업의 원리는 두 번째는 배경 지식, 선행 지식, 스키마를 활성화해서 글의 내용과 연결해야 된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늘 이렇게 시작하죠. 선생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오늘 배울 내용을 최대한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자는 자기가 읽긴 행동을 상위 인지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는 실제로 읽는 글은 실제적이고 좋은 글이어야 된다. 어떤 편견이 있는 글은 안 된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조금 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남성은 어떤 하나의 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교과서 사파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어요. 실질적이고 좋은 글이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육의 목적상 조금 문제가 있는 글, 그리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 글을 둬야 학생들이 그걸 읽으면서 정말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교과서의 어떤 그 국정교과서나 이런 교과서에 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재구성의 자료로 줄 수 있는 교재들은요. 학생들의 언어 자료, 학생들이 진짜 무언가 허점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읽어가면서 비판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많이 고민하세요. 읽기 상황과 맥락을 활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같은 글이더라도 혼자 읽기, 뭐 모듬 읽기, 전체 읽기를 변화를 주는 거. 함께 읽기는 힘이 세거든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중요하다. 이 상호구술법 너무나 중요해서 인구에 2번이나 나오니 think aloud, 프로토콜,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죠. 어떻게 읽는 중간에 그 생각을 하는지 목표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조절해가는 과정을 사고구술로서 보여드렸었습니다. think aloud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언어적인 표지들, I predict that, I can picture, 뭐 이런 언어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think aloud를 진행할 수 있고, think aloud의 어떤 전략을 활용할 때 이런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읽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들이 있죠. 우리가 읽기를 할 때는 어떤 학생들의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교수님 외에 또 샤레 논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읽기 발달에 관련된 논의인데요. 뭐 읽기 유치원 전에 또 이렇게 1학년 저학년 단계 읽기 입문기로서 이제 음성어나 문자학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오럴 리딩. 그래서 이때 낭독을 많이 시키죠 학생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삼각형 하나 그려드렸어요. 글자와 소리와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때에는 아이들이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네, 이런 단계죠. 근데 3단계로 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자동화돼서 소리를 더 떠올리지 않아도 글자만 봐도 의미가 떠올라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묵독이 시작이 되는 단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독해기가 되면 6학년이 되면 이때는 정말 어떤 글자를 디코딩하는 것보다는 컴프리헨션, 독해에 강조가 되고 묵독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6학년 아이들한테 낭독하라고 그러면 약간 조금 선생님 너무 유치해요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2단계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독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판단이 돼야 우리가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들한테 야, 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봐.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업인 거죠. 묵독이 안 되는 1학년 학생들한테 낭독을 해야만 뭔가 의미 파악하기가 좋은 아이들한테 묵독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떤 저의 전제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진짜 노력을 하시고 부단히 한번 부딪혀 보시면서 이런 우리 반 아이들의 읽기 발달 단계는 어떤 건가라는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만든 것 참조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전문가로서 이것들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만 하실 수 있는 국어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읽기 태도에 의해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예요. 비독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저희만 봐도 그렇죠. 교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잘 이렇게 과제 이외의 어떤 책들을 잘 읽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책 자체 말고 다른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기도 하고 아무튼 평생 독자로서 이 읽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진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주도적인 자립적인 읽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태도들을 마련해 주는 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뭐 읽는 자세, 읽기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있었고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 못하네요. 포트폴리오나 독서 일지, 뭐 KW 활동, KW 활동 또 나왔네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 책을 읽기 전에 책 읽기 전에 내가 알고 싶은 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활동이죠. 기본적으로 KW 활동은 그냥 읽기 교과서가 있다면 그 읽기 교과서에 구성되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읽기 태도가 뭐냐, 동기, 흥미, 신념 등과 같은 부분들이 연관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에 조금 언어적으로 좀 발달이 늦은 아이, 한글에되기 안 된 아이나 혹은 우리 반에서 좀 이중 언어로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내밀게 되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자료,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정말 그 단원의 차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책 같은 것들이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글밥이 많은 글도 뭐 유의미하겠지만 그런 능력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죠. 읽기 부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 부진의 80, 90%의 문제가 읽기 문제래요. 이게 진짜 네 이게 정말 누적이 돼서 매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잘하는 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그럼 읽기 문제를 이걸 그냥 둬도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읽기 부진과 읽기 우수 아동의 차이에 대해서 봤을 때 읽기 부진의 아동은 뭐 이런 모습들을 디코딩은 되는데 컴프레hension 제가 예전에 우리 어문 교수님의 학교 속 문맹자들 어떤 그거를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한 아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이죠. 디코딩은 잘 되는데 컴프레hension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노비스와 푸어 리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거에서는 프로피션트, 그러니까 뭔가 능숙한 독자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 책임 있는
우리 초등교사들이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매튜 호카에 대한 것들 격차가 사실 이게 조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래프들이 있죠. 네. 네. 이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요. 예, 선생님들 이제 2015 교육과정이 한글헤드, 한글 깨치기, 기초 문식성을 강조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요구들이 또 하실 거예요. 전문가로서 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없다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예, 정말 실질적으로 진단하신 다음에 예, 진짜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수업이라는 기본 전제는 부진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 부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이걸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냥 해결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약간 특수교육의 영역과도 이제 적절히 협력을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난독증 요즘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읽기 불인이 이제 잠재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읽기 성취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거. 사실 이런 개념이요. 음, 예. 이런 개념들 자체를 그냥 뭐 완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잠재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읽기 성취에서는 정상 수준에 못 미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성취를 보인다라는 말이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읽기 장애와 구분이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장애적인 요소는 정상적인 잠재 능력이 어떤 그런 뭐 수준과 폭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 접근이 보이죠. 어, 그 선천적이지 않고 개선이 가능하다, 교육의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읽기 부진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에서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읽기 부진의 요소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네, 실제 낭독을 한번 해보고 이제 오독 분석법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네, 뭐 그런 관점으로서도 네, 이게 실제로 아이가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독은 잘 되는지, 해독만 되는데 독해는 잘 안 되는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읽기 부진을 교사로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은 진짜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난독증이요. 이렇게 많이 추정이 된대요. 2013년의 기사이긴 하지만 맞춤형 대책이 없다.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사실은 국어 수업에서 이걸 진짜 배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선생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핵심 키워드 나왔죠. 가정 중심, 읽기 전중. 네. 예측, 연상하기, KWL, 훑어읽기, 있는 몰적 설정하기. 이건 이제 우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아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크게 어려운 건 다 없으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을 했죠. 읽기 후에도 무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하거나, 예, 뭐 다른 장르로 바꾸는 등의 창의적인 읽기, 토의와 토론하기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어떤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읽고 꼼꼼하게 읽고 깊이 읽고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후 활동, 읽기 후의 활동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너무 두지 마시고 진짜 잘 읽었는지를 꼼꼼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게 클로즈드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셔야 할 겁니다. 예,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네, 읽기가 교과학습의 도구. 사실은 역사, 뭐 미술, 체육도 다 읽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수학마저도요. 그러니까 도구이기 때문에 삶의 도구이기도 하고 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형성이 되고 읽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알게 된다. 약간 이런 읽기의 중요성, 읽기를 왜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듣기, 말하기 왜 가르쳐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료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읽기 개념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가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또 글의 맥락 그런 것들 상호작용을 하고 독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 읽히고 이게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래서 이런 거죠. 주체적인 독자인 거죠. 능력이 있는 주체적인 독자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평생 예, 그런 지향점인 거고 이렇게 관련된 중요 개념들 예, 독자와 독서의 목적과 맥락적인 측면 예,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뭐 텍스트의 난도 이런 부분들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난도 뭐 복잡도 예, 텍스트의 뭐 이독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요즘 그런 거죠. 2학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인가? 약간 이런 접근인 거죠. 예, 이런 그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원대에서도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사 논문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많이 꼼꼼히 보시면 학생들한테 국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 말고 다른 제재를 주실 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난도일까? 아, 조금 읽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실은 예, 그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능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략과 기능에 이 사실은 되게 서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을 약간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번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략은 어떤 목적을 고려해서 자기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전략과 기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기 전략에 여러 가지 예들이 이렇게 있네요. 예, 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들, 네, 반복어 찾기, 맥락 확인하기, 메모부터하기, 뭐 이런 부분들이 전략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이제 외국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읽기 전략에 대해서 프리딕, 예측을 해보고, 뭔가 비주얼라이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커넥팅, 연결을 한번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좀 정교하거나 분명하게 하고 평가를 하는 사실 이런 전략들 자체가요 어떤 교육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교과서의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예, 우리 교재공의 지도법 수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하시고 선생님들만의 리딩 스트래티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선생님들만의 국어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LG 교수학습의 특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이론, 스키마, 그래 텍스트 스트럭처, 그다음에 메타커그니션. 메타커그니션 또 나오네요. 듣기만 하게도 나오는데요. 자, 스키마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러벤할트, 바틀렛, 뭐 칸트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스키마가 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좀 이게 유연하다라는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긴 합니다. 네, 글의 구조,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 뭐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구조들이 있죠. 원인과 결과, 의 구조, 비교와 대조의 구조, 이런 구조들을 알고 있을 때 글을 이해하기가 더 쉽죠. 예, 이게 앞부분은 뭐 설명이고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뭐 앞부분은 주장이고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근거야라는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그렇죠. 텍스트를 이해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죠. 초인지는 역시 자기가 읽는 것들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독서, 효과적인 독서에 도움이 된다. 교과서는 이런 초인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기점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자기 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읽기 교수학습의 원리입니다. 원리의 측면에서는 예, 명료성, 목표의 명료성, 텍스트가 실제적이어야 된다.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야 되고 스스로 점검을 조절하는 초인적인 것. 역시 여기도 태도적인 측면, 교사의 언어적인 설명과 시범이 중요하다. 적절한 맥락. 이 맥락이라는 건 큰 맥락도 있겠지만 우리 교실의 맥락, 우리 학생의 맥락 이런 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중요한 좀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비계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비계가 주의할 점은 사실은 비계 자체가 저는 이걸 요즘에 최근에 이제 외국 연설을 보면서 비계 자체는 조금씩 철수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계가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조력이 계속 있으면 사실은 학생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지가. 그러니까 비계 활동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예, 그거 정말, 예. 그래야 점진적인 책임 이양이 되는 거죠. 거꾸로 보면, 예, 기억하십시오. 예, KWR 활동, 이거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선생님들. 예.
내가 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적고요. 이게 이제 활동지예요. 다음에 이걸 적고 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예측하는 거, 어떤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 W를 좀 적어보는 거죠. 읽고 나서는 알게 된 것을 적는 거죠. 이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학습이고, 이것 자체가 어떤 국어 읽기 교과서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최근에 뭐 S가 들어가서 여전히 또 알고 싶은 거에서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는 KWS 활동 중요합니다. 별표 100만 개. 자, 도의 토론 활동, 뭐 도의 조직자 활동, 이건 임용고시에도 나왔죠. 도의 조직자, 마인드맵이라고 국어에서는 얘기하지 않죠. 토의에서의 도의 조직자 활용하는 건 5학년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반응을 형성하는 활동, 2015에서 연극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탐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탐문이 뭐냐면 읽기 수업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읽고 나서 뒤에 이제 보통 활동 1이 사실적 이해를 묻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교과서에 활동이 없더라도 보통 우리가 텍스트를 잘 읽었는지 혹은 읽은 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탐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탐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법에도 있어요. 읽기에. 되게 재밌죠? 탐문은 조금 더 초점화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입증하든지 분명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정교하게 하든지 조금 더 확장하게 하든지 이런 탐문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탐문의 유형은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실기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수업 평가에서도 이런 탐문 자체를 조금 잘하셔도 진짜 이게 큰 영향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탐문의 방법. 교사가 언어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언어 자료가 된다는 입장에서 그냥 뭐 표준어를 잘 쓰고 이런 부분은 기본인데요. 탐문을 잘하는 거.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탐문하게 하는 거. 이런 관점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평가 정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읽기 수업이 뭐냐. 그러니까 읽기 수업을 하면서도 교과 안에서 말하기 듣기 문법 문학 읽기가 통합이 될 수도 있겠고 교과 간에 읽기 수업을 하면서 뭐 역사 수업이랑 통합이 될 수 있겠고요. 학교왕과 학교학이 통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